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많이 드렸던 네. 이 NFT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을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디센트럴 랜드 특징적인 흐름도 잡아드렸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또 디센트럴 랜드를 가지고 왔느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독 상승을 또 보여주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또 제공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특히 메타버스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뭐 가상에서 부동산을 뭐 구입을 하고 그런 또 제공을 해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엄청난 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좀 상승을 보여주다가 9시에 조금 눌리는 흐름 보여주었는데,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 메타버스 상에서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 가게 오픈했다는 게 조금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디센트럴 랜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메타버스 상의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동산을 사고, 이 부동산에서 뭐 자기가 마음대로 뭐 집을 짓고 뭔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다시 코인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입니다. 미국 법인 현지 시간으로 해서 거기서 이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이 가상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오픈은 시간은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뭐 24시간 오픈이 아니라 시간은 돼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몇 시간 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첫 걸음을 띄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이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오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관심을 받거나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뭐 애플 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물건 많이 파는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아마존 이런 쪽에 이런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상에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이 샵을 오픈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좀 상징적인 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방송이죠, 월요일 날 그 NFT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캐릭터 하나가 60억에 팔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400만 원을 투자해서 60억을 번 겁니다. 근데 그 60억을 왜 60억이냐면 이 캐릭터 하나가 하루에 약 1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채굴을 해요.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캐릭터의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 디센트럴 랜드에서 삼성전자가 가게를 오픈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는 그 주위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NFT 시장은 성장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NFT가 비트코인을 뛰어넘는다. 저는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창작물을 또 이제 보유할 수 있고, 또는 그 창작물에 대한 가격을 또 매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이런 확산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때쯤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 랜드가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쯤에 다시 한 번 더 저항 라인대를 좀 맞아주면서 여기서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 하락이 나와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 지지 라인대를 또 잡아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3일간에 또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새벽에도 많이 빠지고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또 많이 내려오진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미국 법인 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또 이제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오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잖아요.
시장 자체가 뭐 5%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에서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추가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중간 라인대를 또 그려본다면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예전의 지지 라인대와 지금 장대 양봉의 중간값의 지지 라인대가 똑같다라는 것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시스템상으로 그냥 받아쳐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오면은 매수해야겠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밑꼬리를 달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센트럴랜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 어느 쪽 형성되어 있냐면 4,7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00원 정도만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항상 디센트럴랜드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항상 6,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6,500원은 예전에 한번 급등했다가 저항을 맞고 좀 긴 시간 동안 저항을 맞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저항 라인대 어디입니까? 이쪽 위에 4,7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 저항 라인대인 6,400원까지 6,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종목 옆에 별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에 집중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디센트럴랜드가 한때 몇 %가량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메타버스 상의 플래그십 스토어 837을 오픈했다. 이런 호재 뉴스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제시해 주신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죠. 우리 페이코인 같은 경우 아직 삼성전자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글로벌 체인 리조트 소노 호텔 앤 리조트 과거에 이제 대명 리조트죠. 대명 리조트와 이제 제휴를 맺으면서 엊그제 조금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소노 앤 호텔 리조트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솔비치 그리고 뭐 소노 펠리체, 소노카, 뭐 소노문 등 굉장히 많이 국내 이제 약 방만 한 1만 실 정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뭐 리조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식료품 매장, 레저 스포츠, 비발디 파크, 오션월드에서 이제 오션월드 다들 아시죠? 오션월드에서 이제 페이코인으로 앱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거랑 추가적으로 지금 페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업비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업비트 현재 페이코인 팔지도 다른 지갑으로 넘기지도 그리고 출금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두리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 발묶인 지 지금 한 달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획득한 이제 페이코인을 약간 현금화하거나 업비트에서 이제 매입한 코인을 다른 외부 가맹점에 나는 결제를 할 때 쓰고 싶다. 나는 지갑에 넣어서 이걸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입출금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 결제가 왔다 갔다 코인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두리 펌핑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빗썸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지금 페이코인 일단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 사신 분들 지금 현재 BTC 가격이 좀 내려가고 또 페이코인도 왔다 갔다 못해서 정말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입출금이 중단된 이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이유 때문인데 세계적인 이제 보안 이슈를 발생시킨 로그 이제 4J의 이제 안정성을 확인해서 점검하는 이제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업비트 측에서는 조금 입출금 제한이 해소가 기술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시스템 차이 때문인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자바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제 서버가 운영이 되는데 뭐 코이노는 이제 노드.js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노드.js 상에서는 굉장히 조금 보안이 철저하게 되지만 지금 업비트 상에서는 조금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입출금을 막아서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를 조금 더
막고자 지금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하루 빨리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입출금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즉 이렇게 가두리 펌핑도 있지만 지금 페이코인 같은 경우 발행량 제한되어 있죠. 지금 유통돼야 될 물량이 지금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루 빨리 입출금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코인 업비트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코인 BTC 마켓에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잠깐 보시면은 약 한 시가총액이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일단 페이코인 보시면 전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데드크로스 21선 데드크로스 그리고 5일선도 데드크로스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이 라인 지지 라인 바닥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바닥 라인을 지지해주고 여기 윗꼬리 제일 전고점이죠. 전고점까지 이렇게 봤을 때 길게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였어요. 최근에 쭉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쭉 이어주다가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 바닥 라인, 지금 밑에가 텅 뚫려 있죠. 이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조금 많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투자에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대 무난하게 유지 중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페이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적당하다라고 지금 인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간 보면은 조금 차트가 많이 빠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조금 어느 정도 이르러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박스권 형성했던 이 매물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보하는 이 장세로 이제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여기 손절가 라인 딱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박스권 라인 안에서 스윙 전략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박스권을 뚫는 게 조금 포착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박스권 뚫을 때 반 정도 익절하시고 정확하게 뚫고 간다라고 하시면 그 위에서 나머지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노호텔은 리조트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호재도 있지만 반대로 또 가두리 퍼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제시해주신 차트 분석 토대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코인인데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이 코인인데 예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이었나 그 뒤쯤에 엄청난 또 상승을 또 보여주었던 코인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한화 시장에 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한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코인이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최소 뭐 3에서 7 정도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다면 이더리움은 3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에서 35 정도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어요. 초당. 근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500에서 3,400 정도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 이더리움보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이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앱을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플랫폼 네트워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탈중앙화시키는 코인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이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니어 프로토콜이 상당히 강하고 빠른 것들이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상당히 그 미래의 가치가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큰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게이밍이라든지 NFT, 디파이 쪽에서도 이제 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몸집을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가격보다도 더 큰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실 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했을 때가 5만 원이었고요. 5만 원에서 한번 펌핑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6만 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직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좀 뼈아픈 매매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날 6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날 당일. 그리고 나서 만 원대에서 만 원에서 한 일주일 이상 좀 횡보를 해주다가 슬쩍 반등이 나오면서 2만 원을 살짝 터치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만 원을 살짝 터치를 해주었는데, 2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장대 음봉을 보시면 이 제일 꼭대기와 제일 밑에에 그 딱 선을 그어놓고 이것들을 이 등분을 해보면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 네 번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윗꼬리는 딱히 의미는 없어요. 윗꼬리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 따라잡으려고 했던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이 저항 여기 끝에를 한번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왜 그었냐면 이게 저항 라인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이라든지 장대 양봉이 쭉 나온 다음에 여기에 지지 라인 때와 여기에 저항 라인 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정한 비율로 등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저항을 받았던 데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오다가 저항 받았던 데가 2만 원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2만 원 구간에서의 저항 3만 원, 4만 원, 5만 원, 공교롭게도 만 원씩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 밑에는 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어 프로토콜은 만 원씩 지지받고 만 원씩 저항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 원 후반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만 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만 원을 지지를 받다가 슬쩍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이죠. 일주일 만에 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만 원에서 2만 원이 된 거죠. 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2만 원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3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 3만 원 자체가 수익률 자체는 다르겠지만 올라간 퍼센트테이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만 원꼴로 저항을 받아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니어 프로토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한다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잡아보면서 매매를 해주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원 초반에 사서 3만 원 정도에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원 후반대에 있으니까 매수가는 2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만 원 후반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 때 3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이 여기 최근에 횡보하던 지지 라인 때거든요. 이 17,0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코인사부님께서 이 업비트 BTC 마켓에만 있을 때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원화마켓 상장이 되면서 수백 % 상승을 보인 코인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제시해 주신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많은 분들 아시고 우리 웹 3.0에서 이제 저장형의 프로토콜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장을 할 때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이제 조금 거래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우리 앞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고요. 저장 공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갈수록 용량이 많이 늘어가니까요. 이렇게 용량이 많이 늘어갈 때 이 저장 공간을 저장할 때 굉장히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제 클라우드랑 합쳐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기술로 쓰이는 이제 코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용량은 커지고 그리고 5G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앞으로는 게임을 다운받아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냥 클라우드 상에 있는 게임을 우리가 이용하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이용을 하려면 이제 5G 기술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용량 관련 이제 스토리지 같은 이런 암호화폐 기술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 보시면은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 7천조가 아니라 7천억 정도의 이제 코인이고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과거에 한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했을 때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죠.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고 최근에도 한 번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여기 상승분 다 아마 이 추가적인 상승분에서 다 아마 소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딱 봤을 때 지금 저점과 저점을 쫙 연결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중입니다. 약 한 2021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쭉 상승 중인 이런 코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21선 데드크로스도 나고 5일선 데드크로스도 났습니다. 근데 왜 이걸 추천하냐라고 보시면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헤드앤숄더가 나온 부분, 이 부분을 딱 보았을 때 이 부분 바닥 라인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가 나타났던 이 부분, 이 상승이 시작됐던 이 시점이 지금 현재의 가격대를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역배열이지만 이거의 지금 추세 라인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잘 상승 추세 라인 안에 잘 들어와 있고, 추세 라인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가격이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 1,950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필수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2번, 3번 나눌 것도 4번, 5번 나누셔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손절가 라인은 여기 쌍바닥을 지지해줬던 이 가격대 1,790원, 약 1,800원대에서 손절가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이제 헤드앤숄더의 어깨 부분 라인을 1차적인 매도가 라인 2,500원을 이제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이 위로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2차 매도가는 그 위에서 이제 자유롭게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코인 트레이너님과의 차트 분석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에서 이어갈 텐데요. 혹시 지금이 추매 타이밍인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과연 추매 타이밍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